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도 벌써 몇 개월째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의회 김휴환, 김호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호수 의원입니다.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전남에서는 9명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목포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6명은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 화순에서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퇴원했고 6명은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전국 상황을 보면은 전국에 총 9,5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에서 5,033명은 격리됐습니다. 그래서 격리 완치율이 52%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8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속도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진정 국면을 맞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28일에 목포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목포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목포 지역은 그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난 24일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연이어서 28일에 태국에서 입국한 환자가 한 번 또 확진이 되어서 현재 목포시는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월 20일 날 맨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목포시에서도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아주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8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가 있고요. 또 6개 병원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또 유달 경기장에 보시면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를 운전한 상태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러죠. 예, 이걸 만들어서 총 8개의 이렇게 진료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치료 체계도 구축을 했는데요. 음압병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목포에도 20개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립목포병원에도 있고 한국병원, 기독병원 또 이렇게 세안병원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집중적인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개 동사무소가 매일 2시에 또는 아주 토요일, 일요일 가릴 것 없이 집중적인 방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이 잘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만은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운동을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행정 지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각 상가와 종교시설 이렇게 방문을 해서 또 우리 불평도 많이 듣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라냐 뭐 이렇게 불평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전 수칙을 지키시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네. 안전 수칙을 일단 지키시면서 좀 영업도 해주시고 또 종교시설도 안전 수칙을 지키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행정 지도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까지 참 그 이슈가 됐던 신천지 교인 우리 목포에도 총 2,863명 이게 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향이라든가 또 진행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후에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그 가운데도 소상공인들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네. 이들이 호소하는 피해 상황과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전국적으로 우리 목포시의 모든 부분이 다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 부분이죠. 일단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안 모이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참 대책은 가장 큰 대책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어떤 1주 정도, 2주 정도를 가장 큰 위기 기간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걸 좀 이겨내는 차원에서 좀 저희가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그럽니다. 목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다 힘들어하고 목포시도 공직자들이 2달여 동안 이게 계속되니까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직원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날 12시에 퇴근을 하고 오늘 7시 반에 출근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면서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서로가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해 주셔서 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 힘을 덜어주시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쓰시라고 기부해 주시는 분들 참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다. 그리고 위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위기 때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냈다. 아주 가깝게는 IMF 그 위기 때,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를 해서 참 슬기롭게 극복했던 이런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다. 이 코로나19도 정말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서 이것은 이겨내자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렇게 힘을 모으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호소하는 피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 감소에 따른 조세 지원과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정책 자금 대출, 그다음에 또 행안부에서 3월 26일자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조세 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6개월 매출이 4천만 원, 1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10%로 내는데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면 매출액의 0.5%에서 3%까지로 대폭 인하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두 번째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면세 규정의 금액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4,8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이 돼서 면제 금액이 확대돼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를 하면은 그 인하한 금액의 5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저신용자, 신용등급이 7등급부터 10등급에 해당하는 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1천만 원 미만을 평균 5일 내에 대출해 드립니다. 단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신용자 4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기업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로 1천만 원 이상을 대출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세 번째로 고신용자들에게는 시중은행에서 1.5% 금리로 경영 안정 자금을 5일 내에 대출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긴급 입찰, 또 선급금 집행 활성화, 또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등의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도 신속 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준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와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김호수 위원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같이 이렇게 민생 지원을 위한 이 추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4월 3일 날 전남도에서는 추경 의결을 하고요. 저희 목포시의회에서는 4월 6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추경 의결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소상공인들한테 그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월 10만 원씩 해서 3개월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요즘 안 돌아다니니까 택시 타시고 이런 분들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계획이고요. 또 이제 기초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겁니다만은 우리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52만 원씩, 또 주거 교육 분야에서는 1인당 4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고요. 또 취약계층에게는 긴급생계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뭐 가구 인원수마다 좀 틀립니다만은 차등해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4월 6일 날 저희 목포시 의회에서 의결하면 바로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호수 위원장이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두 가지 부분에 목포시는 고민을 합니다. 첫째는 개인 정보 보호를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익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우선을 둬야 되느냐. 목포시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목포시는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하겠다. 공익적 차원에서 이걸 대응하겠다.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가게 들렸다, 어디 들렸다 하면 이 동선을 목포시는 공개를 합니다. 왜 공개를 하냐면 그렇게 공개를 해야 거기에 들리셨던 분들이 목포시로 다시 검사도 받고 해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항의도 하시고 일전에는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목포시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참여를 좀 해주시라. 그래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행정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그리고 목포를 포함한 전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도의 대응 내용, 그리고 목포시의 대응 내용,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요. 재외국민 입국에 따른 지역 전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학부모와 학교들이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기 개학 준비단에서 원격 수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앙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 70%의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전국의 많은 가구들의 큰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남도의 대응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3월 22일부터 해서 4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흥시설이나 PC방, 노래방, 그 다음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방역 대책으로서 검체 채취기관인 진단시설 6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안심병원 1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여수금역소, 화순전대병원, 성가롤로병원 4곳을 진단검사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 의료원, 여수의료원, 강진의료원을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무증상 해외 입국자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 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혼자 생활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이나 만성 기저질환자 또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증상 해외 입국자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임대료 감면이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64곳, 수혜 점포가 385개입니다. 여기는 목포와 여수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의 10%에서 50%까지 인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분에서는 73곳에서 수혜 점포 4,749개, 임대료를 50% 내지 100%까지 감면하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네, 정부의 다양한 방면의 대책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시민들도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우리 가정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 또 어르신까지 다 힘들어하고 많이 갑갑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 가시니까 아주 갑갑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할 때 지켜라. 저는 우리 지금 현재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목포 지역에서 3명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보다도 더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정말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갑갑하시고 또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마는 안 쓰고 다니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환경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갑갑하신 줄 압니다. 그래도 이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힘들지만 서로가 격려하고 이해하고 좀 독려하면서 마스크도 잘 쓰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좀 협조해 주셔서 빨리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전남 각 지자체가 세운 대책과 더불어서 국민이 함께 노력해 조금 더 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